현재 브라질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단지 파업했다는 이유로 213명을 즉석 해고라니 삼성은 악마 기업이다. 언론은 연일 대기업의 잔혹한 횡포라며 맹공을 퍼부었죠. 그런데 브라질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나섰습니다. 삼성이 옳았다. 해고는 100% 정당했다. 브라질 대통령의 뜻밖의 발언에 브라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매수됐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전 파업 참여를 끝까지 거부했어요. 213명 중 유일하게 파업을 거부한 그녀만이 알고 있던 충격적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마나우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이사벨라입니다. 올해 26살이에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감사하다. 삼성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정말 절절한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그날의 저녁이 있어요. 제가 13살 때였는데 아버지가 부두에서 돌아오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으셨어요. 오늘 일이 없었다. 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돈을 못 벌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녁 식탁에 놓인 건 빵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그 빵을 내 등분으로 나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여동생 몫으로요. 제 손바닥만한 빵 조각을 받았을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당신 몫을 제게 슬쩍 더 주시려는 걸 봤거든요. 어머니, 저는 배불러요.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드셔야 했어요. 심장이 안 좋으신 어머니가 굶으시면 더 위험하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여동생이 제게 속삭였어요. 언니 배고파. 조금만 참아. 내일은 아빠가 일을 구하실 거야. 하지만 저도 배가 너무 고팠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살던 파벨라는 정말 위험한 곳이었어요.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곳이었죠. 마약상들이 총격전을 벌이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밤에 화장실에 가려면 정말 무서웠어요. 총소리가 들리면 바닥에 엎드려야 했어요. 유리창도 다 깨져 있어서 바람이 쌩쌩 들어왔고요. 그런 환경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는 계속 다녔어요. 공책이 없으면 신문지에 공부했고 연필이 다 다르면 다른 아이들이 버린 연필 심을 주워서 썼어요. 선생님들이 가끔 안쓰럽게 봐주셔서 공책을 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16살 때 운명을 바꾼 소식을 들었어요. 삼성에서 마나우스에 기술학교를 세운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파벨라 아이들도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삼성 아마조나스 기술학교라고 했어요. 정말 공짜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공짜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전자공학 기초부터 한국어까지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저 같은 파벨라 아이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기회였어요. 입학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깨끗한 교실, 새 책상, 컴퓨터까지 있었어요. 파벨라에서 태어나 자란 제가 그런 곳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다행히 합격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모두 울었어요. 기뻐서 말이에요. 삼성기술학교에서의 2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자공학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웠어요. 무엇보다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기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는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성 장학금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학 4년 내내 등록금,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받았어요. 삼성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파벨라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삼성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저를 구원해준 회사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대학 4년 동안 항상 최우등으로 지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졸업하고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에 취업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3천 헤아리였는데 그 옛날 빵 한 조각을 내 등분해서 먹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돈이었어요. 지금 저는 품질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직원이지만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정리를 해요. 야근과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서
여러 부서에서 도움을 요청하곤 해요. 한국 기술진들이 이사벨라만큼 꼼꼼한 직원은 처음 본다고 칭찬해주세요. 성실함 덕분에 여러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한국 기술진들과도 자주 대화를 나눠요.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시죠. 삼성은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인생의 은인이에요. 파벨라에서 평생 못 벗어날 뻔한 저에게 교육 기회를 주셨어요. 기술학교부터 대학까지 저의 모든 것이 삼성 덕분이에요. 이 회사는 제게 어버이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차량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요즘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가 출근하기 전에 현관문에 붙어있던 쪽지를 봤어요. 당신의 재능이 아깝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가 이런 쪽지를 붙여놓은 걸까요? 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이사벨라 씨 같이 앉아도 될까요?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네, 앉으세요. 제 이름은 레오나르도예요. 직원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죠. 직원 권익 보호? 우리 공장에는 공식 노조가 없는데. 아직 공식 조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몇 직원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죠. 벌써 100여 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레오나르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사벨라 씨가 삼성기술학교 출신이시죠? 장학생이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어떻게 제 과거를 알고 있는 거죠? 놀라지 마세요. 좋은 의미에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당신처럼 능력 있는 분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정말요? 한국어도 할 줄 아시고 한국 기술진들과 자주 대화하시죠? 야근도 많이 하시고 여러 부서 일을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그가 제 일상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불안했어요. 당신처럼 회사를 속속들이 아는 분이 드물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평범한 직원 대우만 받고 있죠.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삼성이 없었다면 저는 알아요. 삼성이 당신을 교육시켰죠. 하지만 그게 평생 충성해야 할 이유는 아니에요. 당신도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어요. 레오나르도는 명함을 건넸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나은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레오나르도는 자주 제게 접근했어요. 처음엔 노동 조건 개선 얘기였지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사벨라 씨, 한국 기술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알 필요는 없는 일들이라. 당신은 알 권리가 있어요. 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어느 날은 더 노골적으로 물어왔어요. 야근하실 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죠? 생산 데이터나 품질 보고서 같은 것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회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협상할 때 유리하죠. 점점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공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 본사에서 브라질 공장 축소를 검토한대.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한국 직원들은 보너스를 2배로 받는데. 품질관리팀 일부를 해고할 계획이래. 모두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어요. 그때 레오나르도가 나타났어요. 이제 아시겠죠? 회사는 우리를 언제든 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 대비해야 해요. 무슨 대비요? 파업이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파업?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건 불법이잖아요.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도 필요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는 더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이사벨라 씨,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은 한국 기술진들과 가깝고 여러 부서를 드나들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공유해주면 돼요. 회의 내용이나 기술 자료 같은 것들. 이제 확실했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노조 활동가가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왜요? 당신도 브라질 사람이잖아요.
외국 기업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해야죠. 삼성은 저를 교육시켜줬어요. 제게 기회를 줬고요. 배신할 수 없어요. 레오나르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당신을 교육시킨 건 싸게 부려먹으려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지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떠난 후 저는 불안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왜 제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또 그 낯선 차를 봤어요. 이번엔 천천히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요즘 이상한 사람이 저를 계속 찾아와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이사벨라야, 오늘 낮에도 누군가 왔었어. 네가 삼성 학교 다녔는지 물어보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레오나르도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이사벨라 씨,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변의 모인 직원들도 저를 압박했어요. 이사벨라, 우리는 동료잖아. 같이 싸우자. 회사만 편들지 말고 우리 생각도 해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전 참여할 수 없어요. 그때 카를로스가 나섰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였죠. 이사벨라,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하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대우는 형편없잖아. 카를로스, 그래도 우리에겐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넌 삼성 학교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우린 그런 혜택도 못 받았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저는 운이 좋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레오나르도가 다시 나섰어요. 이사벨라 씨, 당신이 야근하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만 알려주면 돼요. 한국 기술진들과 나눈 대화 내용들, 별거 아닌 정보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왜 그런 정보가 필요한 거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회사가 뭘 준비하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전 그런 일에 가담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당신 정말 끝까지 회사 편을 들 거예요? 한 직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전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옳은 일을 하려는 거예요. 옳은 일? 동료들을 배신하는 게 옳은 일이야? 배신이 아니에요. 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레오나르도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됐어요. 선택은 자유니까.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왜 동료들과 대립해야 하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들 저를 배신자라고 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사벨라야, 네가 13살 때를 기억하니? 빵 한 조각을 내 등분해서 먹던 때를. 물론이죠.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니? 없었어. 하지만 삼성이 너에게 기회를 줬잖아. 교육을 시켜줬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줬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네가 하는 일이 옳은 거야. 하지만 동료들이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야. 특히 옳은 일을 할 때는 더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삼성은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인생의 은인이에요. 파벨라에서 평생 못 벗어날 뻔한 저에게 교육 기회를 주셨어요. 기술학교부터 대학까지 저의 모든 것이 삼성 덕분이에요. 이 회사는 제게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예요. 절대로 배신할 수 없어요. 그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음 날 공장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파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었죠. 점심시간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어요. 멀리서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저기 회사 편든다는 애 아니야? 삼성 학교 나와서 특별 대우 받았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야. 외로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 레오나르도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이사벨라 씨,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거예요. 행동이요? 파업이죠.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할 거예요. 그런 일엔 가담할 수 없어요. 당신이 주는 정보가 있으면 훨씬 수월할 텐데. 정말 아쉽네요. 그가 가고 난 후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이사벨라야, 오늘 낮에 또 그 사람들이 왔어. 네가 삼성 학교 다녔는지 누구와 친한지 자꾸 물어봤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그들은 제 과거를 캐고 다니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공장 앞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파업, 파업, 정당한 권리를 찾자. 수백 명의 직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정문은 봉쇄됐고 출근하려는 직원들을 막고 있었죠. 저는 옆문으로 돌아서 겨우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죠. 배신자가 출근했네. 누군가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투쟁이 약해져. 회사계, 삼성 노예, 욕설이 쏟아졌어요. 누군가는 제게 종이컵을 던지기도 했죠. 간신히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거든요. 배신자는 대가를 치른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일해야 했어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의 직원들과 함께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텅 비어 있었어요. 파업 참가자들은 밖에서 시위를 계속했고 저 같은 사람들은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죠. 이사벨라. 카를로스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안 좋았죠. 아직도 생각 안 바뀌었어? 미안해, 카를로스. 난 할 수 없어. 너는 삼성 학교 나와서 특별 대우 받으니까 그런 거지? 장학금 받았으니까 회사 편들 수밖에 없겠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게 아니야. 난 그저. 됐어. 너 같은 특권층은 우리 같은 평범한 직원의 고통을 모르겠지. 카를로스가 돌아서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너도 조심해.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화장실 거울에 립스틱으로 제 이름과 함께 욕설이 적혀 있었어요. 이사벨라는 삼성계. 배신자. 브라질의 수치. 지우려고 했지만 계속 새로운 낙서가 생겼어요. 퇴근 시간 공장을 나가려는데 시위대가 저를 둘러쌌어요. 어디가? 편하게 집에 갈 거야? 우리는 여기서 밤새 싸우는데? 레오나르도도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이사벨라 씨,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싫어요. 정말 후회할 거예요. 당신이 아는 것보다 이 일은 훨씬 크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겨우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또 그 검은 차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무서워요. 다들 저를 적으로 봐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힘내, 내 딸. 옳은 일을 하는 건 항상 어려운 법이야.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은혜를 아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보다 옳은 일이 어디 있겠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새벽 3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세요?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어요. 그때 보안팀 직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사벨라 씨, 혹시 최근에 당신의 학교 졸업 기록을 문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왜 그들은 제 과거를 파헤치는 걸까요?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파업 일주일째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아침마다 출근이 전쟁 같았어요. 시위대를 뚫고 들어가야 했고 욕설과 침 뱉기는 일상이 됐죠. 사무실 책상엔 매일 협박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배신자는 끝까지 간다. 삼성계는 삼성 학교까지 나왔나 보네.
장학금 받고 키워진 주제의 은혜도 모르고. 가장 아픈 건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렸어요. 이사벨라, 넌 정말 양심이 없어? 어느 날 화장실에서 마주친 동료가 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혼자 회사 편을 들어? 전 그저 제 신념을 지키는 거예요. 신념? 그게 삼성한테 충성하는 거야? 한국 주인님들 좋아하는 게 노릇?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설명해도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점심은 늘 혼자 먹었어요. 도시락을 싸와서 옥상 구석에서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옥상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사벨라 씨는 옥상 출입 금지래요. 경비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래요. 안전?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그날 오후 레오나르도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이사벨라 씨,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한국 기술진들이 뭘 개발하는지, 신제품 계획은 뭔지. 이제 확실했어요. 이들은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정보는 줄 수 없어요. 정말 끝까지 고집 부릴 거예요? 레오나르도 옆에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당신 가족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감히 우리 어머니를 건드리면. 걱정 마세요.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을 원해요. 당신이 협조한다면. 그들이 떠난 후 전신이 떨렸어요. 어머니까지 위협하다니. 하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위협해도 삼성이 제게 해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빵 한 조각을 내 등분해서 먹던 소녀를 교육시켜주고 꿈을 갖게 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준 은혜. 그것을 배신하는 건 제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삼성기술학교였어요. 이사벨라 씨? 급하게 연락드려요. 오늘 누군가 당신의 재학 기록을 요구하면서 찾아왔어요.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날 아침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사벨라 씨? 저는 강태석 부장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부임한 보안 담당 부장이었어요. 따로 할 얘기가 있어요. 안전한 곳에서 만나죠. 공장 밖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부장님은 주변을 살피며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이사벨라 씨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 본사에서도 알고 있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알아요. 삼성기술학교 출신이시죠? 장학생이었고 그런 분이 회사를 배신할 리 없다는 걸 우리도 압니다. 부장님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드디어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사벨라 씨, 지금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파업이 아니에요. 네? 레오나르도라는 사람, 그는 단순한 노조 활동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부장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레오나르도의 중국 출입국 기록이었어요. 지난 1년간 12번이나 중국을 다녀왔어요. 그것도 특정 도시로만. 그게 왜? 그 도시에는 우리 경쟁사의 연구소가 있어요.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머리가 띵했어요. 설마 산업 스파이라는 말씀이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사벨라 씨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왜 저를? 당신은 한국어를 하시고 한국 기술진들과 가깝죠. 게다가 성실해서 여러 부서를 드나들 수 있고 완벽한 타깃이었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계속 정보를 달라고 했구나. 그럼 다른 직원들은요? 파업 참가자들은? 부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일부는 정말 노동 조건 개선을 원하는 선량한 직원들이겠죠. 하지만 일부는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레오나르도 주변 핵심 인물들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부장님의 전화가 울렸어요. 잠깐 통화를 하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사벨라 씨,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며칠간 혼자 있지 마세요. 위험해요. 부장님의 급박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카페를 나와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검은 차 한 대가 또 따라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장님이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산업 스파이? 중국 경쟁사?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엄청난 일에 휘말린 거예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강 부장님이었어요. 이사벨라 씨, 내일 정부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산업 스파이 조직이 일망타진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이 연루되어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9시. 공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연방경찰이다. 모두 제자리에. 수십 명의 무장 경찰이 공장으로 들이닥쳤어요. 마치 영화 같은 광경이었죠. 레오나르도 씨,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수갑에 채워지는 걸 봤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그가 연행되면서 제게 소리쳤어요. 이사벨라, 넌 아직 진실을 몰라. 더 큰 음모가. 하지만 경찰이 그를 끌고 가버렸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계속해서 직원들을 체포했어요. 10명, 20명, 30명. 체포되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아는 얼굴들도 많았어요. 평소에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오전 10시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됐어요. 브라질 법인장이 창백한 얼굴로 단상에 섰어요. 직원 여러분,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숨죽인 침묵이 흘렀어요. 대규모 산업 스파이 조직이 우리 공장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중국 경쟁사와 연계되어 조직적으로 기술을 빼돌리려 했죠. 청중이 술렁였어요. 수사 결과 총 213명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213명?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이들은 모두 즉시 해고 조치됩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누군가 일어나 소리쳤어요. 잠깐.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레오나르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카를로스였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난 정말 몰랐어. 그냥 회사 불만 사항을 전달하는 줄 알았다고. 비슷한 항변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나도 몰랐어. 속았어. 우린 이용당한 거야. 법인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중 일부는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 기밀 유출에 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이 있단 말이야. 절규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공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울부짖었고 일부는 분노해서 물건을 던지기도 했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카를로스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사벨라. 미안해. 네가 옳았어. 우리가 속았어. 카를로스. 하지만 난 정말 몰랐어. 그냥 우리 권익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강태석 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사벨라 씨, 당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당신이 끝까지 정보 제공을 거부했잖아요. 만약 당신이 넘어갔다면 핵심 기술이 유출됐을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왜 그들의 타깃이었는지. 저녁 무렵 충격적인 추가 뉴스가 전해졌어요. 이번 사건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삼성 공장을 노린 조직적 범죄였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했어요. 피해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고된 직원들이 공장 앞에 모여 있었어요. 복직시켜라. 우린 피해자다. 속은 사람들을 처벌하지 마라.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저를 발견했어요. 저기 이사벨라다. 네가 밀고 했지? 배신자. 동료를 팔아넘긴 배신자. 돌이 날아왔어요. 간신히 피했지만 공포에 떨었죠. 그런데 다음 날 해고된 카를로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사벨라, 넌 곧 위험해질 거야.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아.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조심해. 손이 떨렸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해고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공장은 썰렁했어요. 200명이 넘는 직원이 사라지니 곳곳이 텅 비어 보였죠. 남은 직원들도 불안해했어요.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 조심스러운 대화. 이사벨라 씨. 강태석 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요즘 이상한 일 없었어요? 글쎄요. 왜요? 해고된 직원 중 일부가 당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특히 부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중국 쪽에서 당신에 대해 계속 캐묻고 있대요. 왜 정보 제공을 거부했는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섬뜩했어요. 제가 위험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날 오후 카를로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사벨라, 나야. 급히 할 말이 있어. 카를로스, 어떻게? 들어봐. 해고된 사람들 중 일부가 이상한 제안을 받고 있어. 중국 기업에서 일하라고. 뭐? 그런데 조건이 있대. 삼성 직원들의 정보를 가져오는 거야. 특히 너에 대한 정보를 원한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나를?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조심해. 전화를 끊고 불안에 떨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데 또 그 검은 차가 보였어요. 이번엔 대놓고 따라왔죠. 집에 도착해서 급히 문을 잠갔어요. 어머니, 오늘도 그 차가.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어요. 창백하고 놀란 표정이었죠. 이사벨라야,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었어. 뭐라고요? 중국 사람들 같았어. 네가 회사에서 뭘 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물어봤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그랬더니 이걸 주고 갔어. 어머니가 봉투를 건네셨어요. 안에는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출퇴근하는 모습, 점심 먹는 모습, 심지어 집 안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가 하나.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 손이 떨렸어요. 이들이 얼마나 오래 저를 감시했을까? 바로 강 부장님께 연락했어요. 부장님, 큰일 났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지금 당장 짐을 싸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빨리. 그날 밤 우리는 회사에서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옮겼어요. 당분간 여기 계세요. 경찰이 수사 중이에요. 부장님의 말에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우리 이사벨라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이사벨라 씨는 영웅이에요. 회사를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영웅이 된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해고된 직원 중 30명이 중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를로스가 다시 전화했어요. 이사벨라, 중국 사람들이 너에 대해 계속 묻고 있어. 네가 뭘 알고 있는지, 왜 협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네 가족을 조사하고 있대. 특히 어머니 건강 상태에 대해 관심이 많아. 어머니의 심장병을 알고 있다니. 카를로스, 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미안해서. 우리가 너무 심했어. 그리고 넌 좋은 사람이야. 위험에 빠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가옥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회사 측에서 보안요원을 배치해주고 경찰도 순찰을 강화했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지. 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사벨라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수척해지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죠.
그런데 그날 새벽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사벨라,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 의식이 없었어요. 숨을 거칠게 쉬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죠.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다행히 안전가옥이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병원까지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어머니를 데려갔어요. 2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혼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자책했죠. 내 탓이야. 내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어머니가. 드디어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내 딸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하지만 원래 심장이 약하셨던 것 같아요.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늘 심장이 안 좋으셨죠. 가난했을 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고, 심장 손상이 심각해요.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판막 치환술과 관상동맥 우회수를 동시에 해야 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최소 6만 헤알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6만 헤알. 제 연봉의 2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위험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가쁜 숨을 쉬는 어머니. 너무 작고 여려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꼭. 하지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강태석 부장님께 연락했어요. 부장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부장님이 바로 병원으로 오셨어요. 이사벨라 씨 정말 안 됐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부장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이 모든 게 제 때문이에요. 제가 그들과 맞서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벨라 씨는 옳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수술비가 6만 헤알이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부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회사에 특별 의료 지원을 요청해 볼게요. 이사벨라 씨가 회사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하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큰 금액을.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15,000 헤알. 턱없이 부족했죠.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한도가 부족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없다니. 그때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좀 더 악화되고 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전화를 끊고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저와 여동생을 키우느라 당신 건강은 뒷전이었죠. 이제 겨우 편해지셨는데 제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다니. 새벽에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마나우스의 밤하늘을 보며 울었어요. 하느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전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어머니는 죄가 없어요. 평생 선하게 사신 분이에요. 제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카를로스였어요. 이사벨라, 들었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카를로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셨구나. 카를로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사벨라, 포기하지 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사벨라 씨? 브라질 법인장입니다. 지금 당장 본사로 오세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회사로 갔어요. 법인장실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었죠. 이사벨라 씨, 앉으세요. 한국인 전무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저는 그저. 겸손하지 마세요. 당신이 회사를 지켰어요. 수십억 달러의 기술을 지켜냈죠. 법인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건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네, 회사에서 결정했습니다. 어머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전액이요? 네. 그리고 한국 삼성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할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믿을 수 없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무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사벨라 씨를 보안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신 같은 충성심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사실 강태석 부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본사에서 이사벨라 씨를 특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삼성기술학교 시절부터요. 네? 당신은 우리가 키운 인재예요. 그런 당신이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배신하지 않고 지켜준 것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삼성은 단순히 저를 교육시킨 게 아니라 가족처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중국의 산업 스파이 조직을 막는데 결정적이었죠. 전무님이 봉투를 건네셨어요. 한국 출발 전에 이걸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했지만 일단 봉투를 받았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니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호자분, 좋은 소식이에요. 한국에서 의료진이 온대요. 벌써요? 네, 내일 도착한대요. 어머님 상태를 안정시킨 후 한국으로 이송할 예정이래요. 삼성의 추진력에 놀랐어요. 이렇게 빠르게 일을 처리하다니. 그날 밤 어머니가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이사벨라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곧 나으실 거예요. 한국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어머니가 약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다음 날 한국 의료진이 도착했어요. 삼성병원 최고의 심장 전문의들이었죠. 어머님 상태를 봤는데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확신 있는 말씀에 안도했어요. 이틀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의료진이 동행했고 비행기 안에도 의료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사벨라 씨. 강 부장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이제 그 편지를 읽어보세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국 본사 회장님의 친필 편지가 있었어요. 이사벨라 씨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보여줬죠. 당신은 삼성이 추구하는 인재상 그 자체입니다. 이번 일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당신 같은 직원이 있기에 삼성은 강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끝나면 본사에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당신과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삼성전자 회장. 믿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이사벨라 씨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에요. 강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죠. 그리고 부장님이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에요. 중국의 산업 스파이 시도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편안하게 잠들어 계셨고 의료진이 지켜보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국 도착 이틀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사벨라 씨, 좋은 소식이에요. 강 부장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브라질 직원들이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치료 후 재활 비용을 돕겠다고요. 정말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해고된 직원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해고된 직원들이요? 네, 카를로스 씨가 주도하고 있대요. 이사벨라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다. 이제 우리가 사과할 차례다라고. 눈물이 났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태블릿에 영상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브라질 공장 직원들이 보낸 거였죠. 이사벨라,
힘내. 어머님 꼭 건강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영상 속에는 수백 명의 동료가 있었어요.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저를 따돌렸던 사람들 모두가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요. 마지막에 카를로스가 나왔어요. 이사벨라, 정말 미안해. 우리가 틀렸어. 넌 진정한 용기가 뭔지 보여줬어. 어머님 꼭 건강해지실 거야.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어. 어머니도 영상을 보셨어요. 약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좋은 동료들이구나. 네가 지킨 게 회사만이 아니었네.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모금액이 3만 헤아를 넘었다는 거예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참여했어요. 강 부장님이 설명하셨어요. 이사벨라 덕분에 우리 일자리가 지켜졌다면서요. 그리고 편지들이 도착했어요. 수백 통의 편지가. 이사벨라,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빨리 나으시길 기도합니다. 심지어 레오나르도의 가족도 편지를 보냈어요. 남편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미움과 원망이 용서와 화해로 바뀌었고 분열이 연대로 바뀌었어요. 이사벨라 씨.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면회 가능해요. 어머니는 많이 좋아 보이셨어요. 이사벨라야.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릴 위해. 네, 어머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어요. 이제 모두가 가족이 됐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 한국 도착을 앞두고 마지막 영상 통화를 했어요. 화면에는 브라질 공장 직원들이 가득했어요. 이사벨라. 한국 가서도 힘내. 돌아오면 성대하게 환영할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파비아나라는 동료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사벨라, 당신이 보여준 충성심. 이제 우리도 배웠어요. 진정한 가족이 뭔지.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브라질에는 저를 기다리는 진정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만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삼성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이사벨라 씨, 환영합니다. 구급차로 곧바로 삼성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은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시설, 친절한 의료진, 모든 게 완벽했죠. 어머님을 최고의 의료진이 담당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주치의 선생님의 확신 있는 말씀에 안도했어요. 수술은 다음날 아침에 예정됐어요. 그날 밤 병원 근처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에 산책을 나갔는데 놀랍게도 강태석 부장님이 계셨어요. 못 주무시나 봐요. 부장님도요? 걱정돼서요. 이사벨라 씨 어머님이 제 어머니 같아서. 부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부장님, 여쭤볼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회장님 편지에 본사 근무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인가요? 부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요. 이사벨라 씨는 이제 글로벌 인재예요. 한국어도 하시고 충성심도 입증했고 무엇보다 삼성이 키운 인재잖아요. 기술학교부터 시작해서 회사는 그런 인재를 놓치지 않아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배웅했어요.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깨어나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사랑한다. 우리 딸. 8시간의 대수술이 시작됐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연락이 왔어요. 브라질에서, 한국 본사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 삼성 직원들까지 응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삼성 가족 모두가 함께해요. 정말 전 세계 삼성 가족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무릎이 꺾였어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죠. 회복실에서 어머니를 봤을 때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생명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CEO님이 보내신 겁니다. 화려한 꽃바구니와 함께 카드가 있었어요. 이사벨라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삼성 가족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CEO. 믿을 수 없었어요. CEO가 직접. 일주일 후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이사벨라야. 여기가 한국이니? 네, 어머니. 이제 건강해지실 거예요. 정말. 꿈만 같구나. 그날 오후 특별한 방문객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벨라 씨. 삼성 인사팀장님이었어요. 회복 기간 동안 한국에서 연수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글로벌 보안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요? 당연하죠. 이사벨라 씨는 이미 실전에서 능력을 증명했잖아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직원들이 모은 성금입니다. 봉투를 받았는데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전 세계 삼성 직원들이 참여했어요. 이사벨라 씨 이야기가 사내뉴스에 났거든요. 파벨라에서 온 충성스러운 직원. 회사를 구한 진정한 삼성인. 이런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소개됐다고 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봤어요. 이사벨라야, 네가 선택한 길이 옳았구나. 네, 어머니. 이제 확신해요.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구나. 진짜 가족이야. 창밖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파벨라의 어둠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 2달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셨고 저는 보안 전문가 연수를 받았죠. 이사벨라 씨는 배우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교관님들이 감탄하셨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시니 더 수월하시죠? 삼성기술학교에서 배운 한국어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연수 과정에서 다른 나라 직원들도 만났어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모두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삼성이 우리를 교육시켜줬어요. 어려울 때 도와줬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어느 날 브라질에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이사벨라, 빨리 돌아와. 공장 직원들이 화면 가득 모여 있었어요. 네가 없으니 허전해. 어머님은 어떠셔?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 카메라가 돌아가더니 현수막이 보였어요. 이사벨라와 어머님을 기다립니다. 삼성 브라질 가족 일동. 눈물이 났어요. 카를로스도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사벨라, 우리가 깨달았어. 진짜 적은 밖에 있었고 우리는 서로 싸울 게 아니었어. 이제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 네 덕분에. 파비아나도 말했어요. 네가 보여준 충성심,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이야. 빨리 돌아와. 보안팀장님. 맞아요. 저는 이제 보안팀장이 됐어요. 브라질로 돌아가기 전날 CEO를 만났어요. 이사벨라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직접 만나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앞으로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 전체 보안을 맡아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당신은 이미 능력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의 정신을 체현하고 있죠. CEO가 뭔가를 건네셨어요. 이건 특별 공로상입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상패와 함께 편지가 있었어요. 당신의 어머니도 이제 삼성 가족입니다. 평생 의료 지원을 약속합니다. 어머니의 평생 건강을 보장한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죠.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브라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어머니는 건강해진 모습으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이사벨라야, 이 모든 게 네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삼성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어려운 순간에도 신의를 지켰잖아.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때로는 외로운 길이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결국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정말 큰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비행기가 브라질 영공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공항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이사벨라. 어머님.
동료들이 꽃다발과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해줬어요. 카를로스가 다가와 포옹했어요. 돌아온 걸 환영해, 보안팀장님. 고마워요, 카를로스. 아니, 우리가 고맙지. 덕분에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렸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공장을 지나갔어요. 여전히 삼성 로고가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죠. 저기가 우리 집이야.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래. 우리의 또 다른 집. 이제 정말 알게 됐어요.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신뢰와 충성,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걸. 그리고 저는 정말 큰 가족을 얻었다는 걸. 보안팀장이 된 지 1년이 지났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죠. 공장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이사벨라 팀장님, 이번 달 지원자가 50명이 넘어요. 파벨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모두 면접 기회를 주세요.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매주 토요일 삼성기술학교에서 멘토링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파벨라에서 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희망이 생기는 게 보였죠. 카를로스도 강사로 참여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배우는 거예요. 해고됐다가 복직한 그는 이제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이 됐어요.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왔어요. 이사벨라 선생님? 제가 가르친 학생 중 하나였어요. 저 삼성기술학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받은 것을 나누는 기쁨. 희망을 전달하는 보람. 어머니도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이사벨라야, 네가 하는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전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야. 네가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잖아. 그게 정말 대단한 거야. 1년 동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거쳐갔어요. 그중 20명이 삼성기술학교에 입학했죠. 회사에서도 프로그램을 정식 사회공헌 사업으로 채택했어요. 이사벨라 팀장의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해요. 법인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상생이죠. 강태석 부장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자주 연락하셨어요. 이사벨라 씨, 브라질 프로그램이 모범 사례가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 작은 시작이 이렇게 퍼져나가다니. 어느 날 저녁 파벨라를 방문했어요. 여전히 어렵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변화가 보였어요. 이사벨라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우리도 삼성 갈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희망이 있는 눈빛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직장도 돈도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희망을 나누고 있어요. 파벨라의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이 제게 그랬듯이.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정말 성공했구나. 성공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지. 맞아요. 진짜 가족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돕고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삼성가족의 정신이에요.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서. 언젠가 그들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브라질 삼성 공장 이사벨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파벨라의 빵 한 조각을 내등분하던 소녀가 보여준 충성심. 모두가 등을 돌릴 때 홀로 신념을 지킨 용기. 그 끝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길이 가장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엔 예상치 못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선택 앞에 선 누군가를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